소리 없이 찾아와 목숨을 앗아가는 대장암. 아랫배가 좀 벙벙하고 소화가 좀 안 되는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병원을 내원하게 됐습니다. 서구암이었던 대장암은 생활과 식습관의 변화로 한국 대표암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앞으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강 관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적 부담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육체적으로도 많이 좀 처져지는 그런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최근엔 치료 성적이 좋아 착한 암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폐암과 간암 다음으로 암 사망 원인 3위를 차지하고 있죠. 이런 대장암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시경으로 암이 될 가능성이 있는 용종을 찾아서 제거하는 겁니다. 암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점막에 있는 상피세포에서 분열이 많이 되고 이 유전자 이상이 생기면서 암으로 바뀌는 것인데요. 2cm가 넘어가면 50-60% 정도에서 전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발견해서 제거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대장암의 씨앗인 용종만 확실히 제거하면 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용종을 발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대장 내시경이죠. 하지만 과정이 번거롭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검진을 미루는 분들이 많은데요. 방치하면 큰 병을 부를 수 있습니다.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불행의 씨앗, 용종을 제거해 후유증 없는 건강한 노후를 선물한다. 소화기내과 이상원 교수. 대장 내시경 검사 해보셨나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만 50세 이상부터 5년마다 대장 내시경 검사를 진행하도록 권장하는데요. 임덕연 씨는 변비가 심해 정기적으로 내시경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주기적으로 대장 검사를 1년마다 받고 있는데 거기서 받다가 좀 이상 소견이 그게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해서 이 병원으로 오게 됐어요. 변비하고 이런 게 심해서 또 이제 대장 검사도 받아야 될 나이고 대장 검사는 이분이 처음이 아니고 해마다 그렇게 받았어요. 그래 위험한 부분에 이게 붙어서 안 되겠다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회복을 하고 나니까 이제 큰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러대. 대한민국의 대장암 5년 생존율은 71.8%로 세계 최고 수준인데요. 남수단 공화국 출신의 존 전공의도 한국에서 발전된 치료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9시에 그 대장 용종 제거할 예정이고요. 변비가 심하셔서 약을 조금 많이 드릴 거예요. 한 4리터 정도 드셔야 되고 그 변이 좀 수월하게 나가도록 그 좀 도와주는 약을 좀 드릴 겁니다. 내시경 검사 결과 높이가 낮고 옆으로 자라는 측방 발육 종양이었습니다. 맹장에 위치해 치료가 더 까다로운데요. 2cm 이하의 용종은 내시경으로 제거가 가능해 내시경적 점막 절제술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검사하는 게 좀 이게 되게 쉬운 일은 아니다 아닙니까? 용종 약 묻고 이리 또 하고 하는 그런 번거로운 거기 때문에 뭐 별 그건 없는데 약간 불안하기는 하지 수술이니까 일단은. 용종은 대장 내부의 점막 표면에 돌출된 부위를 통틀어 지칭하는 말입니다. 상당수는 암으로 진행하는 선종이기 때문에 발견하면 절제하는 게 좋은데요. 암으로 진행하지 않는 비종양성 용종은 전체 10% 미만에 불과합니다. 점막 밑으로 용액을 주입해 용종을 인위적으로 튀어나오게 합니다. 높이가 낮고 옆으로 자라는 종양은 그냥 제거하기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용종을 올가미로 잡은 뒤 전류를 흘려보내 제거합니다. 종양이 있던 맹장 부위는 다른 부위보다 장벽이 얇은데요. 출혈이나 염증 또는 구멍이 뚫리는 천공까지 나타날 수 있어 입원 후 치료하는 게 안전합니다. 출혈 부위 지혈할 겁니다. 점막과 주입액을 써서 종양을 띄운 다음에 아래쪽을 그 올가미 팁을 이용해서 정기적으로 박리를 하고 나머지 박리가 많이 된 부분을 올가미를 걸어서 동전을 해서 잘라냈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선종이었는데요. 시술을 통해 깨끗하게 제거했습니다. 그럼 검사하는 게 좀 이게 되게 쉬운 일은 아니다 아닙니까? 용종 약 묻고 이리 또 하고 하는 그런 번거로운 거기 때문에
술을 이제 안 먹어야지. 나이도 나이만큼 안 먹고 운동도 하고 이제 음식도 좀 싱겁게 먹고 좀 식단 조절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종 중에는 암이 되지 않는 용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용종이 개수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암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뭐 톱니샘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제 가족력이 있고 뭐 대장암 가족력이라든지 뭐 용종의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이 뭐 손종이 많이 있다고 하면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조기 검진이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장암은 초기에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현숙 씨도 아무 전조 증세 없이 건강검진에서 다량의 용종을 발견해 제거했는데요. 직장에 위치한 종양은 제거하기가 까다로워 대학병원을 찾았습니다. 네. 그 내일 아침에 9시 30분쯤에 약을 드셔가지고 장을 좀 비우셔야 됩니다. 네. 건강검진 한다고 해가지고 혹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그러더라고요. 그 혹이 사마귀처럼 그러니까 크지만 안 하면은 그냥 나눠도 될 것 같아. 뭐 아픈 데가 없고 뭐 그게 그것 때문에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더만은 그 이듬해 조직 검사를 해서 갖다 주니까 뭐 악성은 아니다. 그래가지고 어디 큰 데 가서 큰 병원에 가가지고 저걸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장의 마지막 부분인 직장에 생긴 점막하 종양이었습니다. 깊게 절제해야 해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치료가 어려운데요. 점막하액을 사용한 점막 절제술로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죠. 예, 안 좋았는데 참 혼자 있다 보니까 더 힘이 들더라고요. 그게 힘이 들고 그냥 뭐 받아들여야지 안 되겠나. 그리고 뭐 그게 악성 그 종양만 아니면은 뭐 제거만 하면 되니까 또 의술이 좋잖아요. 요즘 잘 좀 해주겠지. 예, 그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그냥 잘해준다는 거를. 직장은 골반의 중앙에 위치해 변을 저장하고 배변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질 등 생식기가 인접해 있고 옆으로는 골반 혈관과 신경 등이 지나가는데요. 암으로 발전할 경우 전이 위험성이 높습니다. 종양이 위치한 점막 아래에 용액을 주입해 병변을 분리시킨 후 제거할 겁니다. 종양이 깊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용종하고 달라서 깊이 절제를 해야 돼서 올가미 팁을 이용해서 잘라낼 겁니다. 용종을 제거하고 남은 부분도 올가미를 이용해 깔끔하게 제거해 줍니다. 절제면에 생긴 출혈은 아르곤 플라즈마라는 가스를 이용해 지혈해 줬습니다. 내시경적 점막 절제술을 시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점막하 주입액을 써서 종양을 띄운 다음에 올가미를 써서 통전을 시켜서 정기적으로 잘라냈습니다. 깊이 있는 종양을 제거할 때 주변 조직의 손상이 커질 수 있는데요. 종양과 점막 사이에 특수 용액을 주입해 분리시킨 후 제거하면 손상을 줄이고 완전히 제거할 수 있죠. 시술 이후에 주의해야 될 점은 아무래도 이제 출혈이나 지연 전공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맵고 짠 음식은 피하셔야 되고 무리한 운동이나 탈수가 된다든지 이런 건 좀 피하셔야 됩니다. 용종은 잘 제거됐지만 재출혈을 막기 위해 2주 정도는 자극을 피해야 합니다. 조금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 아무래도 또 잔잔한 또 혹도 있고 잔잔한 그것도 있고 이러니 그게 조금 위험성이 조금 있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이제 조금 뭐 식욕 조절 좀 음식 조절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겨 나가야지요. 내가 내 자신이 안 이겨 나가면 혼자니까 안 이겨 나가면은 누가 그걸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혼자서 이겨 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거 대장암은 더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는데요. 존의 스승인 이태석 신부도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아 48세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남수련에서 온 이태석 신부님 제자 조현이라고 합니다.
한국에 어떻게 오게 되는지 일단은 우리나라는 굉장히 긴 내전이 있었습니다. 거의 다 20년 가까이 내전이 있었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내전과 의사 없는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늘 이렇게 주변에서 정말 여러 가지로 고통스러워하는 많은 환자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들을 보면서 의사도 없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떻게 해서 이 많은 환자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한 그때 결국은 아무래도 의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야 된다. 그런 의사에 대한 생각 그리고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한국에서 의사 시험을 보고 소화기내과 전공의 과정을 밟고 있는데요. 제대로 진료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더 열심히 공부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이렇게 옷을 갈아입고 그다음에 활짝 웃으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선생님 정말 저를 잘 치료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힘이 되고 보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환자 살렸으니까 이제 앞으로 환자들 이렇게 한 명씩 좀 살리면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50세 이상 성인 3명 중 1명에게 대장암의 씨앗 용종이 발견되기 때문이죠. 제가 이제 암 보는 게 나중에 직장 쪽에 이제 그 암이라고 하는데 암 초기다 보니까 일상 그 생활에서는 크게 이제 불편함을 못 느꼈는데 그전에 뭐 변비처럼 변을 볼 때 조금 약간 변비 비슷한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소화기에 이상이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느끼지 못하고 건강검진에서 종양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직장 쪽에 혹이 발견돼서 제거 위에 오셨고요. 입원하셔서 그 내시경으로 해서 그 대장 내시경으로 점막 절제술로 그 직장에 있는 점막하 종양을 제거를 하셨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 직장 신경 내분비 종양이었습니다. 예후가 좋은 경우도 많지만 암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경계성 질환이죠. 지금 현재로서는 별 문제는 없으시고요. 내년에 이맘때쯤 한번 다시 대장 내시경하고 CT 검사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점막 절제술 후에 혹시나 이제 천공이나 출혈 가능성이 있긴 한데 전이도 없고 재발도 없고 현재는 괜찮은 상태입니다. 조기에 발견한 종양은 밴드로 묶어 절제하는 밴드 결찰 점막 절제술을 시행했습니다. 종양을 제거한 지 약 한 달이 지났는데요. 출혈 등의 합병증 없이 잘 회복 중입니다. 드물게 전이 가능성이 있어 추적 관찰을 하면서 지켜봐야 합니다. 운동을 좀 규칙적으로 하고 또 음식은 그 고기보다는 그 채식적으로 좀 바꾸고 또 규칙적인 식사 그리고 뭐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건강검진 없이 대장암을 키우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주변에도 내시경 검사는 꼭 받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암이 발견된 거는 1년 전에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또 1년 만에 다시 했을 때 암이 발견됐는데 그걸 봐서는 그 암이란 것이 그렇게 긴 시간을 두고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1년 주기로라도 대장 내시경을 꼭 했으면 합니다. 대장 내시경을 꼭 해야 되는 경우는 일단은 우리가 만 50세가 넘어가면 선종이라든지 암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검진을 위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발견을 하면 뭐 좀 더 쉽게 치료를 할 수가 있고 좀 더 덜 괴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검사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대장 내시경이 힘드시다면 매년 대변 검사를 통해서 대장암 검진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자선책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년 늘어나는 대장암 발병률은 햄 등 가공육 섭취와 서구화된 식습관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이게 좀 아랫배가 좀
벙벙하고 좀 소화가 좀 안 되는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또 화장실 갈 때 약간의 좀 쾌변이 안 되는 그런 좀 느낌이 들어서 병원을 내원하게 됐습니다. 김병경 씨는 평소 육류를 즐겨 먹었는데요. 최근 배가 자주 아프고 소화가 안 됐습니다. 건강검진 결과 대장에서 다발성 용종이 발견됐는데요. 일부 용종은 내시경 검사와 함께 제거했지만 약 2.5cm에 이르는 종양은 입원해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검진 대장 내시경을 위해서 내원하셨고, 검진 대장 내시경 하는 도중에 다발성 용종이 보였고, 큰 용종이 있어서, 큰 용종은 외래에서 제거하기는 힘들고 합병증 우려가 높아서 입원해서 제거하기로 하셨습니다. 점막 하액을 주입해 종양을 분리한 뒤 올가미를 이용해 분할 절제를 시행했습니다. 그전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한다면은 훨씬 편안한 느낌이죠. 이제 화장실 갈 때에도 쾌변도 적으로 쾌변할 수도 있고 볼 수 있고, 근데 속도 편안하고. 떼어낸 용종의 조직 검사 결과 암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고위험군 선종이었습니다. 검사 결과 남아있는 종양 조직은 없지만 3년 이내로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고기만 고집하던 김병경 씨의 식탁에도 변화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식당 밥을 먹을 때 채소를 잘 안 먹습니다. 가능하면은 이제 채소류를 갖다 섭취하려고 저희가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장 건강을 위한 습관은 건강한 습관이겠죠. 건강한 습관이라는 것은 일단은 물을 많이 마셔야 되고요. 활동량을 늘려야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야기하시는 게 이제 뭐 육류보다는 채소류나 비타민 D, 뭐 칼슘 이런 것을 많이 섭취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고요. 고기를 조리할 때 뭐 튀기거나 굽는 것보다는 뭐 국이나 찌개나 수육이나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건강한 습관일 것 같습니다. 대장 내시경 권고 나이인 만 50세 이전에도 소화기 이상을 자주 느낀다면 검사를 받아봐야 합니다. 일단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많이 차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단지 제가 식습관의 문제인지 몰라서 대장 내시경을 이렇게 요청을 드렸었고요. 그 당시에 검사를 시행을 하고 나서 들었는데 용종 뭐 정확하게 몇 개인지는 모르겠는데 용종 몇 개를 떼냈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2019년도에 오른쪽 대장에 용종이 한 2cm 정도 되는 게 발견돼서 용종 출제술을 위해 이번에 추적 관찰을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이전에 제거한 용종은 낮은 위험도의 선종이었습니다. 오늘은 새로 생긴 용종이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데요. 다행히 대장 전반에 걸쳐 재발의 흔적 없이 깨끗합니다. 용종 제거하고 흉터가 나거든요. 현재로서는 재발의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내시경 검사는 암만 예방하는 게 아닙니다. 식도와 위, 십이지장 부위에 발생하는 염증이나 궤양 등의 소화기 질환도 진단할 수 있죠. 더부룩하다든지 가스가 많이 찼다든지 이런 거가 뭐 빈도가 좀 줄어든 것 같고요. 일단은 이게 좀 속이 편안하다 이런 느낌이 조금은 있습니다. 3년 전 검사할 때만 해도 암으로 진행할 수 있는 선종이 있을 거라곤 예상 못했는데요. 젊은 층의 암 발병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만큼 젊다고 안심할 순 없습니다. 대부분의 용종들은 내시경으로 제거를 할 수가 있고요. 너무 크기가 크거나 뭐 평평해서 제거 어려운 경우에는 수술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크기가 한 2cm 정도 되지만 유경성 용종이라고 목이 있는 용종이라서 목 부분에 점막과 주입액을 주입하고 올가미로 걸어서 전기로 절제를 가능해서 치료된 케이스입니다. 용종의 모양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그중 성민규 씨의 종양은 목이 있는 유경성 용종이어서 비교적 쉽게 제거할 수 있었죠. 오늘 뭐 내시경에서 용종이 발견된 건 없고요. 2019년도에 그때 용종 제거한 거, 요 부위가 지금 흉터만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 뭐 그 외에는 다른 부분에 용종도 없고 염증 같은 것도 없고 뭐 특별한 이상은 없으십니다. 네. 2cm에 달하는 용종이 깔끔하게 제거됐습니다. 이제 5년을 주기로 검사를 시행하면 됩니다. 선종성 용종이 3개 이상이거나 뭐 융거성 선종이 있거나 고등급 선종이 있으면 3년쯤 있다가 검사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5년 있다가 검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고등급 선종이거나 크기가 크거나 경우에 따라서 이제 불안전절제가 되거나 장전결이 불량해서 장점막을 잘 관찰하지 못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다시 관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종을 제거한 뒤 가능하면 건강한 음식을 먹으려고 노력하는데요. 기분을 전환하기 위해 즐겨 먹던 맵고 단 자극적인 음식이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죠. 애들이 있는데 애들하고 같이 과자를 굉장히 많이 먹었었습니다. 뭐 과자도 많이 먹었었고, 뭐 라면 같은 것도 많이 먹었었고요. 그다음에 또 뭐 짠 것보다는 저는 주로 가공식품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0년도에 제가 용종 제거 이후로는 가급적이면은 먹는 거는 좀 싱겁게 먹으려고 하고요. 야채 위주의 식단을 좀 선호를 하는 편인데 요즘은 오늘은 이렇게 야채가 좀 많이 들어간 돌솥 비빔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용종을 줄이기 위해선 지방은 줄이고 곡류, 해조류, 채소 등 섬유소를 많이 섭취해야 합니다. 섬유소는 수분을 머금고 있어 대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 해로운 물질이 몸에 흡수되는 시간을 짧게 만들죠. 아무래도 제가 용종을 제거하기 전에는 몰랐었는데 용종을 제거한 이후에는 왠지 모르게 이제 이게 속이 더부룩하다, 그다음에 가스가 많이 찬다. 그 용종 제거 이후에는 그런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저 같은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뭐 미루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장 내시경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 이후 국내 대장 내시경 검사 수는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지금 누군가의 대장 속에선 용종이 암으로 진행하고 있을 수 있는데요. 방법이 복잡하고 힘들다고 미루지 마시고 내시경 검사를 통해 암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대장 내시경이 힘들고 어려운 검사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뭐 조기 발견이 가능하면 쉽게 치료할 수 있고, 굳이 대장 내시경이 힘들다면 매년 대변 검사를 통해서 대장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자선책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갑작스럽게 변비가 생긴다든지 원인 모르게 체중이 감소한다든지 혈변을 본다든지 대변 습관 변화가 생긴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병원을 내원하셔서 꼭 검진을 받으셔서 건강한 장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